중동의 전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후 국제사회는 연일 중동의 정세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경제적 파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들이 이러한 우려를 일시에 소멸해버린 것인데요.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 중동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도할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가 이란의 군사적 팽창과 무력 행동에 맞설 카드로 대한민국의 무기들을 손꼽은 것인데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에도 이란의 공격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보이는 이란의 군사적 팽창이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적극적으로 해외 무기들을 도입하며 군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무기들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UAE와 이라크도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앞장서며 방산업계의 오일머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중동 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있어서 불모지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중동 시장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감이 미미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분명 전 세계 군사강국들이 자랑하던 무기들을 강력한 성능으로 압살해온 K방산엔 아쉬운 평가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동 지역은 예전의 방산불모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MOU 체결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한국산 무기 구매에 뛰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동이 한국 방산의 가장 핵심이 될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은 국제 방위산업 무대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세계 무기 수입 랭킹 10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가 포진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 역시 중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중동에 대해 약 7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동은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동이 이제는 한국산 방산무기에 열렬한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가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들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이란과 대립하며 중동의 맹주를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팽창과 무력 행동이 자국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외교 분야에서 이란을 견제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방산업체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입된 무기들이 K239 천무와 천공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239 천무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1조 원, 천공투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4조 2,500억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공투는 앞으로 추가적인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수출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비교해 21배 이상의 큰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입한 천공 10개 포대는 전 국토를 수호하기에 그 수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공방어 시스템이 그 효과를 입증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방공체계에 더 많은 투자를 보일 것은 필연적인데요. 자연스럽게 천공투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면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도입한 10개 포대 이상의 추가 물량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K239 천무와 천공투에 이어 이번에는 K9의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주포는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조만간 교체 주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식화된 중국제 자주포만 7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신형 자주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몇 년 전부터 지속해서 K9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산 자주포는 그 성능이 국제무대에서 많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발 시기도 오래되어 K9에는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들과 지속적인 MOU를 체결하면서 K9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 방산업체들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참가하여 첨단 무기들을 공개하고 있어 당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을 향한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전주 역할을 맡고 있다면 UAE는 한국 방산이 중동을 개척하기 위한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K239 천무와 천궁2를 먼저 도입한 나라가 바로 UAE이며 UAE는 K239 천무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7천억 원, 천궁2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전적인 규모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두 무기 모두 UAE가 먼저 도입하여 사용하며 해당 무기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준 국가입니다. 심지어 UAE는 K9 자주포도 도입하려 했던 국가입니다. UAE는 2020년도부터 K9 자주포의 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자국산 무기가 예멘 내전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독일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던 K9도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산 파워팩 개발이 완료되어 수출 물량이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가 완료된다면 독일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번 UAE의 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선 UAE로 K9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본 주변 중동 국가들의 연쇄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지상군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고객이라면 이라크는 공중자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입니다. 이라크는 이미 FA-50 경전투기를 24대나 도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로서 FA-50을 도입할 당시에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맞춤 서비스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한국은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여 FA-50에 탑재하는 레이더를 이스라엘의 ELM-2032가 아닌 록히드 마틴의 AN/APG-67V4를 탑재해 주었습니다. 이라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F-16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FA-50을 도입하며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라크가 이번에는 수리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수리온은 레이더 기만을 위한 체프부터 적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증대시킬 플레어와 적외선 전방주시 장치 등을 탑재한 한국의 신형 기동 헬기입니다. 수리온은 엔진 잉여 출력이 높아 고온의 사막 지형이나 고산 지역에서의 비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아라바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 등이 한국을 방문해 수리온의 수출에 대해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FA-50에 이어 수리온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이라크는 명실상부한 한국 공중자산의 대표 고객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라크가 공중자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천궁2를 도입하려는 국가가 이라크입니다. 모하나드 카리브 모하메드 이라크 방공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천궁2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방공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우월한 한국의 천궁2에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카타르와 요르단 등이 이전부터 K9과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잠재적인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카타르와 요르단은 중동 국가 중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 규모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한국산 무기로 인해 중동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국가들의 전쟁 범죄에 한국이 공범인 것처럼 과도한 언사를 내뱉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방산 시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절대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 조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벌이는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과 군사 분쟁으로부터 그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는 상황이란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비합법적인 무장단체 등의 무기 지원을 하고 대리전을 야기시키는 국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방산의 시장 확대는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고 도입 국가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 시장의 확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방위산업은 단시간에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인력과 첨단화된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군 당국과 민간업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연구 성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된 연구 기술은 다시 새로운 무기 개발에 적용되며 방산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갖춰져야만 주변 국가들로부터 뒤처지지 않는 무기 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무기 판매를 단순히 군사적 분쟁을 조장하고 그걸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려는 단순한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중동의 군사 분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불어닥칠 정치, 경제적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을 비롯해서 여러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시장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많은 중동 국가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방산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동 지역으로 한국산 무기가 수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와 안보에도 대한민국이 일조하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구경 로켓 수십 발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더불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무장단체인데요. 그 기원은 시아파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이드파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란을 대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를 따르는 반군 후티와 그들이 축출한 하디 정부, 이 하디 정부를 지원하는 아랍연합군 그리고 남예멘 분리주의자들이 3파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이를 두고 중동판 삼국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이어진 예멘 내전은 중동의 복잡한 지형도를 상징하는 참사입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면 아랍연합군의 중심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내전의 장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간의 역사는 훨씬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아파와 순위파는 이슬람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립의 역사는 자그마치 1400여 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와 갈등의 골만큼이나 해법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외부인으로서 이슬람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어찌되었든 예멘 내전이 오늘날 중동을 둘러 나누는 가장 큰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이자 국제전이라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있었던 사우디의 후티 반군 포격 역시 이러한 배경을 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우디의 포격이 후티 반군을 향한 무력 시위이자 경고라고 분석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미 반아비즘, 반유대주의, 반서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닌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동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포격은 분쟁
구조장을 막기 위한 무력 시위이자 경고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주인공이 K239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로 밝혀지면서 데뷔전을 치른 천무의 성능에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비밀리에 도입된 한국산 천무 이외에 브라질의 에스트로스트와 미국산 M270 MLRS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체계로 천무가 거론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다의 위치 때문이죠. 후티 반군의 발생지이자 그들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다는 예멘 북부의 최전선 거점 도시로 꼽히지만 위치적으로 사우디 국경과의 거리가 제법 멉니다. 직선거리로 따져도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에서 대략 포천 정도의 거리인 셈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가 놓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자주포에 비해 훨씬 긴 사거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이 반격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월등한 화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천무는 이러한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했고 후티 반군은 반격은 물론 대응 사격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포병 무기로는 사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데다 천무의 화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천무의 화력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중동 시장에 착실히 쌓아온 성과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무기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불과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한국 무기 도입량은 지난 10년 새 7배나 늘어났고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6억 5,978달러, 하나 약 7,741억 원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동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산업 수출 규모가 근 10년 새 67%가량 감소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무기거래 조약가 입국으로 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중동에 부국들이 대한민국 무기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와 사우디가 각각 1,755억 원, 1,269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UAE는 지난 2022년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약 4조 1천억 원 상당의 천궁투를 구입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약 2조 원대 규모의 천무 수입을 결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이걸로도 모자라 최근에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예 K방산의 고정 고객이라고 불러야 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중동 지역의 선호도는 이미 도입된 무기 체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라크와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FA-50과 K2 옥표 그리고 K9 자주곡사포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주 협상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24대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이집트는 한국과 최대 100대의 FA-50 추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모로코가 K2 옥표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역시 노후한 소련제 전차 대체를 위해 K2 옥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산체계 도입이 최초 계획부터 수출 계약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와의 정식 계약 소식은 다소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한 국산 헬기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됩니다. 최근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과 LAH 소형 무장 헬기가 실물 전시에 이어 고난도 기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행사에 참여한 방산업체만 약 1,400여 개가 되는 데다 다수의 업체가 눈도장을 찍어 수출 소식을 기다리게 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한국 기동 헬기 수리온을 향한 UAE의 특별한 관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UAE와의 수리온 수출 계약은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연말 계약 발표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보병용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현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자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은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곧잘 제블린과 비교되곤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수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한국의 이름값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수출된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군과 사우디군의 장비를 노획한 후티 반군이 모두 현궁 인증샷을 남기면서 국제방산 시장에 커다란 이슈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노후대 전차 무기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현궁은 미국 제블린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발사 후만 가기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즉 미사일 발사 직후 사수가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동 시선 유도와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던 이전 세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능으로 사수의 생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중량이 가벼워 보병이 운용하기에 적합하고 사용성이나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평가입니다. 현궁의 전투 중량이 20kg 남짓인 반면 제블린은 발사대와 미사일만 22.3kg, 여기에 분리형 CLU 조준기까지 더하면 28.7kg에 육박합니다. 더군다나 현궁은 표준 조준에 필요한 적외선 CCD 사용에 냉각 과정이 필요한 제블린과 달리 조준 및 발사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주여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즉각 사격이 가능한데요.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모두 탑재한 덕분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이 CCD 냉각 과정만 30초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30초는 사수가 적전차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현궁은 가격이 대당 3억 원에 달하는 제블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경쟁력이 높은데요. 하다못해 관통 능력이나 유효사거리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나 제블린을 앞선다고 분석되는데 현궁의 관통력은 약 900mm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3.5세대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2.5km로 비교적 작은 크기임에도 제블린과 마찬가지라 장거리 공격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환경의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3.5세대에서 4세대급의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산 무기의 전과를 비밀에 붙이는 사우디군에서 인증사진이 공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물건을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이 같은 중동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선호 현상과 더불어 신냉전이 불러온 약 30년 만의 방사노환기까지 K방사는 현재 큰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막대한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K2옥표 사막형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막기후의 특성을 고려 개량된 K2옥표는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배기구 성능을 높였고 캐터필러 위에 고무덮개를 씌워 모래먼지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종석에는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운용 환경을 고려한 개량만큼이나 중립기조를 유지하는 한국의 외교적 정책도 중동 국가들의 선택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기조이면서도 나토 표준을 따르는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도 한국 무기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동과 미국의 껄끄러운 관계와 러시아 무기의 엑소더스 현상도 K방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중동은 이란으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반미 기조의 국가들과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등의 친미 국가로 양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친미로 분류되는 국가 중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던 언론인 카시구지 암살의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한 이후로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까지 복잡한 중동의 사정은 번역 국가들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엮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군사강국 러시아의 실체는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기피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한 방위 공백을 메우는데 K방산보다 나은 무기 체계는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동을 방산블루오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때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는 우리 방위 산업의 호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